펼쳐진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면 힘들어도 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지만 난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입니다. 다시 리뷰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걸 당시에 SBS 공중파에서 방영을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며 충격을 먹으며 준비한 만화 리뷰 대운동회입니다. 일본 버블 경제시대의 놀라운 작화와 더불어 먼 미래의 스포츠, 미소녀 등 당시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전부 다 넣고 갈아 넣은 만화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남극의 한 훈련학교에서 콘크리트 더미를 끌며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소녀들. 우리의 주인공 금빛나는 최화이를 면치 못하고 징징거리고 있었는데요. 금빛나와 함께 같은 나라 출신인 이치노, 먹방을 좋아하고 항상 파이팅 넘치는 아프리카 소녀 타냐, 슈퍼초 금수저이면서 반칙을 항상 일삼는 중국인 링파, 어떤 운동이든 상위권 실력으로 서로가 최대의 적이자 라이벌로 여기는 미국의 제시와 러시아의 아이라. 이들의 목표는 대학 위성으로 진학 후 대운동회를 통해 우승자에게 쥐어지는 최고의 명예인 코스모 뷰티가 되는 게 꿈인 소녀들이었습니다. 금빛나는 항상 최하위에 머물면서 친구인 이치노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무기력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금빛나의 엄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신경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역대 최강의 코스모 뷰티 출신이었습니다. 일단 주인공 버프 받고 시작하네요. 금빛나. 콘크리트 수레 끌기 달리기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금빛나와 링파는 훈련학교 추가 시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링파는 늘 그래왔듯 코스 이곳저곳에 함정을 설치 금빛나를 견제하지만 되려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 금빛나는 초인에 가까운 운동신경을 뽑아내며 링파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금빛나의 모습을 보고 제시와 아이라는 금빛나에 내재되어 있는 운동신경에 대해 견제를 하게 됩니다. 제시는 어린 시절부터 금빛나의 엄마를 동경해 왔었고 자신도 그런 멋진 코스모 뷰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의 딸인 금빛나는 엄마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기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제시는 금빛나를 혐오하게 됩니다. 제시는 뛰어난 피를 이어받은 자라면 충분히 그에 맞는 운동 실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과 달리기 시합을 하자 요청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제시는 한 바퀴 이상의 차이로 금빛나를 이기게 되고 금빛나에게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히려 제시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럼 빛나는 멘탈이 터져서 그대로 우주 택시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북해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도망간 금빛나를 찾아 친구 이치노 역시 북해도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빛나는 혼자만의 특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자신은 엄마 같은 운동신경이나 파이팅이 있지 않다며 징징거리는 우리의 주인공 금빛나. 이치노는 그런 금빛나에게 정신 차렷 아구창을 몇 대 시전하고 다시 금빛나를 훈련학교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 학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복학하고 싶으면 복학이 가능한 학교인가 보네요. 그로부터 2달 후 금빛나는 친구 이치노의 파이팅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먹성과 운동 실력을 보이며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탑을 달리는 제시와 아이라도 금빛나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동요하며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치노는 친구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훨씬 뛰어넘게 될 금빛나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고 금빛나와의 연습 달리기 시합에서 전치 3주의 골절 부상을 얻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대학 위상으로의 진학 시험을 칠 수 없게 된 이치노는 고향으로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둘도 없는 친구 이치노가 부상으로 낙오한 모습을 보며 금빛나는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는 의욕 상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인공 이래저래 고금하네요. 완전 어우 답답.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 위성 진학 시험인 졸업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아이라와 제시가 상위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아이라는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기권을 하게 됩니다. 아이라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어릴 적부터 코스모 뷰티가 되기 위한 일종의 코디네이터로 태어나 길러진 소녀였습니다. 헌데 자신의 전담 코치로부터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 병합이 되었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뛸 이유는 없다며 기권을 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조국만을 위해 운동했던 아이라는 제시와 금빛나 등을 만나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며 자발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인 바이크 경기에서 꼴등으로 오르는 금빛나. 바퀴가 망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던 그때 이치노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나타나 금빛나에게 이치노를 대신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금빛나는 이치노의 응원을 더해 달리고 있는 제시를 바짝 쫓아 제껴 1등으로 골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빛나와 제시 그리고 아프리카 소녀 타냐 이들 셋은 대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 대학 위성으로의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 위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 학교를 마친 금빛나들과 같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인 안나 그리고 크리스와 함께 전우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또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코치인 미스터 미라클도 훈련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팀은 제시와 타냐가 이루고 있는 다른 팀들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했고 계속해서 연패를 해 10연패를 하게 되는 최약체 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금빛나 팀을 보며 미라클 코치는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팀원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 쇼핑을 하며 추억을 만들 것을 권하는데요. 그렇게 쇼핑을 나가게 된 주인공 일행들은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갇히게 된 그곳에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속내를 다 틀어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미라클 코치가 이미 다 짜고 계획해둔 시나리오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팀워크가 두터워진 금빛나의 지구 A팀은 다른 팀과의 대결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고 첫 승을 거둔 기쁨의 마음을 같은 지구 출신인 제시에게 전하려 달려가지만 우승 후보 제시는 전년도 코스모 뷰티 출신인 라리에게 탈탈 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제시네 팀은 첫 번째 패배를 맛보게 되고 제시는 라리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라리와 1대1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는 제시. 라리에게서 금빛나의 엄마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신비한 빛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 기권,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제시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가버리네요. 금빛나의 팀은 막강한 팀워크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전 상대에서 제시가 없는 타냐 팀을 만나 페어플레이를 해 승리하고 금빛나의 팀은 대운동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운동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는 팀플레이가 아니라 개인전으로 전환돼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아 코스모 뷰티가 돼야 하는 룰로 바뀌게 됐는데요. 안나는 대진을 뽑는 자리에서 난폭한 미란다 선배와 같은 대진에 들어가게 되고 안나는 아쉽게도 미란다 선배와의 테니스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패배하게 됩니다. 안나를 다치게 한 후 승리를 한 미란다를 보며 복수할 것을 다짐하는 크리스. 크리스는 엄청난 파괴력과 실력으로 차례차례 자신의 상대를 이겨나가며 결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와 금빛나, 난폭한 미란다와 전년도 우승자 라리 이렇게 4명이 올라와 최종 4강 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강 종목은 에어하키, 금빛나의 상대는 라리, 크리스의 상대는 미란다가 됩니다. 크리스와 금빛나는 두 괴물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게 되는데요. 미란다는 라리에 대한 증오심에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미란다와 라리는 원래 전년도에 같은 팀 소속이었어요. 헌데 라리의 운동신경을 높이 평가한 미라클 코치는 라리를 우승 후보로 염두에 두고 1대1 코칭을 해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별도로 코치를 받지 않고 둘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미란다는 코치의 제안을 수락한 라리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라리에게 이겨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라리와 미란다가 강력하게 상위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서로 간의 증오로 변하게 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금빛나와 크리스에게 라리와 미란다는 둘 다 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빛나와 크리스는 코스모 뷰티가 될 수 있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100m 종목으로 결승을 치르게 되고, 당연하게도 우리의 주인공 금빛나는 크리스와의 결승에서 주인공 버프로 우승을 하게 돼 4999년 1003번째 코스모 뷰티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와, 마지막 작화 모임 금빛나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떼헷! 그렇게 찌질했던 우리의 주인공 금빛나는 최고의 명예인 코스모 뷰티가 되고 엄마의 무덤으로 가 대운동회에서 우승한 것을 알리며 대운동회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가 아니겠죠? 빛나 어머니의 묘에는 빛나보다 먼저 도착한 한 바바리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교관님 같네요. 헌데 갑자기 UFO가 나타나 빛나와 교관님을 공격하게 되고,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빛나와 일행들을 미국의 에어리어 51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뭐지? 이 내용 뭐야?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은 미스터 미라클은 사실 금빛나의 아버지였고, 에어리어 51이라는 기관은 우주로부터의 침략 생명체 우주인 대책 기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주인? 네리리 성인이라는 외계인들은 각 은하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행성을 스포츠를 통해 대결을 벌여 패배하게 되면 그 별을 자신의 콜렉션으로 수집하는 조금 황당한 외계인들이었습니다. 3000년 전부터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탐내했으며, 지구인들은 다종목에서 이를 다양한 선수를 기르는 시스템인 코스모 뷰티가 생겨난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서기 5000년이 되기 1년 전인 4999년 네르르 성인의 수장 네르르 퀴는 본대를 이끌고 지구에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7명의 대표 선수를 선출해 초운동회를 개시하자고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미라클 코치는 에어리어 51 의원들에게 자기에게 감독직을 주면 7명의 선수를 선발해 꼭 외계인들과의 초운동회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금빛나와 아버지 미라클 코치는 부상에서 회복된 친구 이치노, 아프리카의 파이팅 소녀 타냐, 대운동회 결승전에서 호각을 다퉜던 달의 크리스, 그리고 피지컬 최강 선배인 미란다와 라리, 미국으로 떠난 제시까지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어 외계인과의 초운동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러시아의 아이라에게도 러브콜을 위해 찾아갔지만 아이라는 코치와 결혼해 임신 중이라 따로 스카웃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태양계와 네리리 성인과의 초운동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고, 산속에서 극비리에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계인과의 지구의 운명을 건 초운동회를 시작하는 주인공 일행들. 하반신 자동차 외계인과 제시의 대결. 뭐야, 하체가 스포츠카네. 개사기지만 제시는 아주 손쉽게 외계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고, 타냐와 이치노, 다른 친구들 역시 막강한 훈련의 결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반 경기는 태양계 선수들이 가져갔으나 네르르 퀴는 고도의 최첨단 미세한 발달된 과학으로 게스트 선수를 불러오게 되니, 그것은 바로 최전성기 시절에 금빛나의 엄마 토모에를 예토전생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반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빛나 엄마의 현란한 운동 스킬로 후반부 경기는 네르르 성인 쪽이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초운동회의 승패가 결정될 4000m 달리기. 네르르 성인 쪽은 빛나 엄마 혼자서 뛰게 되고, 태양계 선수들은 제시, 크리스, 이치노, 금빛나가 순서대로 뛰게 됩니다. 아무리 4000m를 혼자 뛰는 빛나 엄마라고 해도 절대로 이기기 힘들 거라고 말하는 교장과 미라클 코치. 코치와 교장은 전성기의 토모에는 타고난 천재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라고 말해주며 태양계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트롤짓을 하지만, 빛나와 그의 친구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파이팅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제시와 크리스, 그리고 이치노에게까지 이어진 바통을 전달받은 금빛나는 마지막 스퍼트를 내려는 순간 진짜 죽은 엄마의 영혼이 나타나 빛나야 힘내렴
버프를 선사받게 되고 결승선에 먼저 골이 나게 되며 인류는 초운동회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한 금빛나와 그의 친구들, 세상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 외계인이 소생해 놓은 젊은 시절 엄마와 아빠인 미라클 코치와 함께 살게 된 금빛나. 빛나는 친구들과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며 대운동회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SBS에서 파이팅 대운동회라는 이름으로 1998년 6월부터 같은 해인 8월까지 2달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근미래적 세계관으로 당시에 공중파에서 해주는 만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선정적인 노출과 동성애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시청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었던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무능력한 실력을 보여주는 주인공 금빛나가 마지막에는 대운동회에서 우승해 코스모 뷰티가 되고 외계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성장 스토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촌스럽지 않은 정말 명작 중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 같습니다. 이후 대운동회는 OVA도 제작이 됐었고 파랜드 택티스로 유명한 회사 TGL에서 게임으로도 제작해 국내 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 월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춥고 움츠려드는 계절,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뭔가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 상황들을 핑계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일단 어떤 일이든 부딪히고 실행해봐야 성공하든 실패든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 구독자 여러분들도 방 안에서 움츠려 계시지만 말고 뭔가 활동적으로 생산적 활동을 하는 2019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 2019년은 뚝딱 순삭해 2020년 원더키드의 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요. 주인공 금빛나같이 파이팅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다음화 예고편이 나가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